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두 번째 보시면 사회 제도의 모순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이 묘사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이런 말을 봤을 때 사회 제도의 모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모순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모순이니까 이거 역설법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회 제도의 모순이라는 건 제도의 문제가 있고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이 노력을 해도 그 노력만큼 성과를 얻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보고 이 사회 제도의 모순 속에서 고통받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게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고 여기서 문제를 마친다 하더라도 좀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국어 시험은 항상 시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제 시간을 잡아먹히는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좀 책도 많이 읽고 문장을 정확하게 보는 연습도 많이 하고 토론 논술 수업에서 하는 토론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의 문제, 구조의 문제, 사회의 모순이라는 것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익혀놨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수업 시간에 제도의 모순이라는 게 뭐야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미리 말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어떤 구절이 어떻게 선지로 나올지까지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번에서 보시면 밑에 이제 자연의 풍요로움에 기대서 근심 없는 삶의 멋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 이제 써 있는데요. 이 자연의 풍요로움에 기대서 근심 없이 살아간다는 말은 굉장히 평화로운 삶이잖아요. 그냥 아무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미음에 대한 문제인데 이 미음이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낙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낙원은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좋은 거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을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항상 문맥을 파악하는 연습이 중요한데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낙원이라는 거는 육체 노동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노동을 하면서 그래도 내 마음이 힘들지 않게 힘들지만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웃을 수 있게 그런 삶을 낙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좋은 거니까 좋은 거잖아. 이렇게 퉁쳐서 생각해버리는 그런 습관을 참 단기간에 잡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좀 어떤 문장을 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연습들이 계속해서 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중간고사 문제였고요. 이게 이제 기말고사 문제인데 조금 글자가 작아서 이 자료에 있으시죠? 미를 시어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수업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들도 물론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계령을 위한 연가라고 전혀 상관이 없는 현대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랑 막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이 문제를 맞은 애들한테도 이걸 물어봐요. 이 한계령을 위한 연가가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알겠어? 이렇게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해석을 잘 못해요. 이걸 딱 읽었을 때 처음에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을 넘다가 폭설을 만나고 싶다. 이건 결국에는 자기가 정말 못 잊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고립돼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딴소리들이 많긴 해요. 뭐 야생조, 짐승들을 위해 먹이를 뿌린다, 헬리콥터가 어쩌고 그런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핵심은 마지막에 나는 헬리콥터가 나를 구조하려고 할 때도 절대 옷자락을 보이지 않고 숨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잠깐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나는 너무 고마워할 거야. 되게 굉장히 낭만적인 내용의 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의 모르고 이거 무슨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사회 비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여기에 이 공포, 두려움, 키워드가 있잖아요. 혹은 전쟁에 대한 신가요? 이래요. 왜냐면 포탄에 헬리콥터라는 단어가 있어서. 근데 그건 단지 헬리콥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인 거지 전체적인 흐름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만 보고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글 문맥을 읽는 게 중요해라는 말을 하지만 계속 어떤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애들한테 문맥 읽는 방법을 보여주고 애들이 그렇게 다른 작품을 만났을 때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훈련을 계속 시켜줘야 되고 저도 물론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게 고등부 2년 동안 해내기에는 사실은 너무 짧은 시간인 거죠. 그래서 어떤 글을 읽고 텍스트를 읽고 이거는 흐름상 이런 거야. 어떤 딴 얘기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 얘기로 돌아오잖아. 핵심은 이거야.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이제 여기 선지들도 진짜 헷갈리는 선지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1번 같은 것도 운명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어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애들은 일단은 운명이라는 게 뭘까? 운명에 순응한다는 건 뭐고 순응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 이거를 몰라요.
그리고 운명이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굉장히 쉽게 쓰잖아요. 그렇지만 국어에서는 문학에서는 운명이라는 말은 반드시 하늘이 정해준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내가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거의 없어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능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좀 뭔가 반항적인 건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수업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같은 작품을 배우면서 운명이라는 게 문학에서 어떻게 다루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태도라는 건 뭐다라는 걸 이제 배우기 때문에 그걸 배웠으면 아 이건 운명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거랑은 좀 상관이 없어. 운명이랑 아예 상관이 없거든요. 이 시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교정해 주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읽는 연습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문맥을 파악하는 연습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되기가 힘들고 고등부에서 진짜 열심히 수업을 하고 막 시간이 많이 들여가면서 막 열심히 수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이제 막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학생들이 이런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지만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초중등부 때 미리 준비하고 책을 좀 많이 읽고 텍스트 독해하는 연습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